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7월 교육청 모의고사 지금 이제 시험을 이제 딱 막 쳤는데 전체적인 난이도는 좀 어땠던 것 같아? 뭐 총평은 내가 따로 찍진 않을 거고 그냥 우리 시험 풀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하자면 확실히 지금 현재 기조가 이제 킬러 문항을 이제 없애자는 취지가 이제 강하게 들고 있기 때문에 좀 쉽게 나왔어요. 막 그렇다고 엄청 쉬운 건 아니야. 엄청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3점짜리 문항은 정말 쉽게 나왔고 4점짜리 문항도 앞부분은 그냥 늘 하던 대로 쉽게 나왔으면서 준킬러는 살짝 정도 고민을 하면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 문제. 그리고 킬러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22번 킬러 문제라고 해볼게요. 그럼 킬러라고 하면 막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맨날 풀던 형태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나왔다라기보다는 그냥 늘 하던 대로 우리가 맨날 뭐 준킬러 문제 우리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4점짜리 난도 문제들 공부하는 거 딱 그 수준으로 그냥 계속 쭉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무난하게 그냥 풀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 다음 당연히 6월 모의평가의 등급 컷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 한번 같이 풀어보자고 어떤 정도의 난이도였는지.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뭐 요거는 그냥 우리 그냥 쭉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계산. 자, 2에 2 마이너스 2 루트 3. 자, 거기다 그냥 그대로 더해주면 되겠죠? 2 루트 3 마이너스 1. 자, 날라가니까 얼마다? 2다. 넘어갈게요. 쉬운 것들은 그냥 쭉 한번 풀어봅시다. 4번.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야? f 프라임 2를 얘기하는 거다. 그쵸? 쭉 계산해 볼게요. f 프라임 x는 3x제곱 마이너스 7. 그러니까 그대로 계산하면 얼마? 답은 5. 쭉 가봅시다. 자, 그 다음 우리 이어서 3번 문제. 자, 얘는 뭐야? 우리 삼각함수의 각변환에 의해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가 얼마다? 5분의 3이란 얘기랑 똑같은 얘기. 그쵸? 근데 얘가 양수야. 근데 둘이 곱했을 때 뭐가 나왔으니까? 음수가 나왔으니까 우리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값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니까 사인 세타는 얼마? 5분의 4 형태 꼴로 띄겠다. 그럼 그대로 뭐 해주면 되겠어? 계산만 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4에다가 얼마? 5분의 6 계산하면 되겠네요. 답은 얼마? 5분의 2. 5번. 자, 우리 넘어가서 잘 보이나요? 괜찮나요? 자, 한번 그냥 가볼게요. 자, fx가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 어디야? 요렇게 가네요. 그쵸? 얼마? 0. 1 마이너스 좌극한 어디로 가요? 1 마이너스 좌극한 여기로 가네요. 1. 자, 0 더하기 1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자, 넘어가서 5번 문제 한번 쭉 봅시다. 우리 전문항 쭉 다 할 거고요. 뒤에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쌤이 조금 더 딥하게 설명할 거니까 지금은 뭐 그냥 쭉 한번 물 흐르듯이 그냥 넘어가 보자. 자, 우리 얘가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연속성과 뭐를 미분 가능, 미분 계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더라. 자, 연속성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뭐만 대입하면 돼요? 1만 대입하면 됩니다. 3 더하기 a는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얼마야? 3 더하기 b. a랑 b랑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미분계수가 같다는 얘기는 왼쪽 좌미분계수가 얼마? 3. 우미분계수는 6x제곱 더하기 b니까 1 대입하면 얼마? 6 더하기 b. 따라서 b는 얼마? 마이너스 3, a도 마이너스 3. 둘이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6.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됩니다. 자, 넘어가서 자, 등비수열 문제네요. 뭐 문제 풀어봅시다. 자, a3의 제곱이 a6이래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a6이란 놈을 a3의 아래 세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 등비수열이니까. 근데 얘가 a3의 제곱이래. 그럼 a3이 얼마다? r 세제곱이다.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 그쵸? 자, 그런데 a2 빼기 a1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a3이 r의 제곱이니까 a2는 얼마? r의 제곱. a1은 얼마? 그냥 r. 그럼 r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r은 2 또는 마이너스 1일 텐데 모든 항이 양수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으니 r은 얼마다?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a3는 자연스럽게 얼마? 8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다.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얼마냐면 이거 잘 보이지가 않네. 내가 구하고 싶은 게 a5 값이거든요. a5 값. 자, 그럼 얼마? r의 5제곱이 될 거니까 얼마? 32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다. 답은 몇 번? 4번. 자, 넘어가서 우리 7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뭐 지금까지도 뭐 막히는 거 없이 수월하게 쭉 갈 수 있겠죠. 자, 우리 7번 문제 3점짜리. 자, fx는 3차함수가 주어졌는데 그 값을 갖는다네요. 뭐 해주면 되겠어? 도함수 구해주면 돼요.
f 프라임 x는 3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9. 괜찮아? 오케이. 1에서 그 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우리 f 프라임 1은 얼마? 3 더하기 2a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6 더하기 2a는 얼마? 0. a는 얼마? 3. 이런 식으로 되겠더라. 오케이. 자, 그럼 fx의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a는 3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3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9니까 3으로 묶으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1에서 극값을 가지는 건 알았잖아. 그치? 이제 나머지 극대값을 구하려면 나머지 근을 찾아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럼 x는 마이너스 3에서 우리가 극대를 갖는다는 걸 알 수 있고 뭐 해주면 돼?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겠다. 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7. 자, 9a. a가 아까 얼마였냐면 3이었으니까 27. 다시 마이너스 3 대입하면 27 더하기 4. 얼마? 31. 답은 1번. 넘어갑시다. 자, 우리 이어서 8번 문제. 속도, 가속도, 거리와 관련된 문제. 그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한번 쭉 풀어볼게요. 자, 우리 vt가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래. 다시 말해서 t 마이너스 1과 t 마이너스 3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t는 1에서 t는 a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뭐야? 속도가 0이면서 부호 변화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혹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해야 되니까 당연히 1과 3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 즉 a가 뭐다? 3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0에서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본 거니까 자, 저 속도가 무슨 함수예요? 2차 함수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얘가 1이고요. 얘가 3이에요. 0의 위치는 여기에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움직인 거리니까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 그냥 개념이다, 개념. 자, 그럼 얘가 1대 몇이니까 지금 2 형태니까 우리는 이 둘의 넓이가 똑같다는 걸 알고 있고요. 얘만큼의 넓이 공식 우리 알고 있잖아. 얼마? 6분의 2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는 1이고요. 얘가 3 빼기 1의 얼마야? 세제곱이다. 그럼 얘가 6분의 8이니까 3분의 4야. 얘도 3분의 4, 얘도 3분의 4니까 둘이 더하면 얼마? 3분의 8.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넘어가서 이제 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4점의 시작인데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볼게. 늘 우리가 하던 내용입니다. 자, x의 n제곱이 얼마? 8. 또는 x의 2n제곱이 얼마? 8을 만족하도록 하는 x들을 우리가 찾고 싶어요. 자, 이런 거 할 때 항상 내가 뭐 생각하라고 했냐면 n이 홀수냐 n이 짝수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 n이 짝수일 때랑 n이 홀수일 때 근을 가지는 모양이 달라지거든. 그죠? 근데 얘는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 얘는 항상 일정하죠. 뭐야? 짝수야.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봐. 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꼴이 어떤 꼴이야? 항상 요런 꼴이에요. 2차 함수 모양처럼 이렇게 생긴 놈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 그쵸? 자, y는 8 잡아보세요. 이렇게. 자, 그럼 항상 몇 개의 근이? 2개의 근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얘가 2의 세제곱이니까 넘기면 얼마야? 얘는 2의 2n분의 세제곱. 얘는 반대로 마이너스 2의 2n분의 세제곱. 이건 우리가 근 알고 있다고요. 그럼 얘네 둘을 곱하면 모든 실근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그쵸? 얘네들을 곱해야 되겠죠. 일단 음수라는 건 알 수 있어. 그쵸? 자, 그런데 아직 얘를 안 했잖아. 얘도 찾아줘야죠. 그런데 만약에 얘도 n이 짝수라면 똑같이 이 모양처럼 양 하나 하나 가질 거고 그러면 얘도 실근의 곱이 음수 얘도 실근의 곱이 음수 둘도 곱하면 뭐야? 실근의 곱이 양수.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니까. 그쵸? 양수로 바뀌어버린다고요. 나는 실근의 곱이 전체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음수가 됐으면 좋겠어. 아, 그러니까 n은 자연스럽게 뭐일 수밖에 없어? 홀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근이 양이 나오고 여기서는 근이 음이 나오니까 아, 전체 곱은 음수가 나오게 만들 수 있겠더라. 따라서 우리가 n이 홀수라면 항상 어떻게 생겼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알 수 있잖아. 그죠? 자, 그럼 8이니까 근 딱 뭐만 가져요? 양의 값 하나만 가지고요. 쟤는 얼마가 되겠어? 2의 n분의 3제곱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오케이, 다 곱하자. 얼마? 2의 n분의 3제곱에다가 얘네 둘을 곱하면 2의 마이너스 2의 n분의 3제곱이야. 그럼 둘이 곱한 건 마이너스 2의 n분의 6제곱이에요.
자, 근데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마이너스 4가 됐으면 좋겠어. 마이너스 4는 2의 제곱이야. n은 얼마? 3. 홀수도 맞아 떨어지죠? 오케이. 답은 2번. 넘어갑시다. 뭐 4점짜리 치고 어렵지 않은 문제다. 쭉 가볼게요. 자, 우리 이어서 10번 문제. 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4점인데 사실 이거 3점으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우리 4sin 3x 플러스 2의 절대값의 그래프를 그려도 돼요. 뭐 그래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봐도 되잖아. 얘와 y는 2와의 교점을 물어보는 거니까 어떻게? 4sin 3x 플러스 2 절대값을 반대로 넘겨버려. 뭐야? 풀마 2 이렇게 잡아줄 수 있다. 맞아요? 자, 물론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도 돼요. 근데 그냥 어떻게 봐도 돼요? 1은 넘겨서 만약에 얘가 플러스였다면 sin 3x는 0이란 놈과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였다면 2 넘기면 마이너스 4. 그럼 sin 3x가 마이너스 1인 놈. 얘네 둘을 지금 찾으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난 sin 3x만 그리면 되겠죠. sin 3x가 어떻게 생겼어? 0 주기가 얼마? 3분의 2파이. 나는 전체 어디까지? 2파이까지 얘기할 거니까 얘가 3개가 있으면 돼요. 이렇게. 자, 여기가 2파이야. 근데 2파이는 들어가지 않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럼 뭐 하면 돼? y는 0. y는 0이 누군데? x축이잖아. 자, 어이구야. 자, 요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6개. 그쵸? 자, y는 마이너스 1 한번 잡아볼까요? y는 마이너스 1 어디 있어? 여기. 자, 몇 개? 하나, 둘, 3개. 3개. 둘이 더하면 얼마? 9.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점짜리가 아니죠. 그렇죠? 자, 쉽게 나왔어요. 자, 우리 넘어가서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1번도 마찬가지. 11번도 마찬가지.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조건가 여러분들 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뭐 이미 쌤 강의에서도 워낙 많이 얘기했던 거라서 그냥 바로 짚고 넘어가자. 얼마? 1,0 점대칭. 3차 함수가 1,0 점대칭이라는 건 3차 함수의 변곡점이 뭐다? 1,0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여기가 1,0. 여기가 x축. 자, 그런데 얘의 의미가 뭐예요? 얘는 프라임이 있으니까 그대로 적어주면 f3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두 함수값의 차가 지금 얼마라고 했어? 12라고 했어요. 그럼 3과 마이너스 1의 위치가 누구에 대해서 지금 1,0이라는 요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인 상태잖아. 3은 이만큼 떨어져 있고 마이너스 1도 이만큼 왼쪽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f3과 f-1의 차이가 지금 얼마? 12라고 했으니까 f3이 이렇게 위에 대칭인 모양이니까 얘네들의 직선으로 연결하면 마이너스 1의 위치는 여기. 자, 그럼 얘네들의 거리차가 지금 12야. 그럼 우리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야? 6이죠. 왜? 둘의 거리가 똑같을 거니까. 점대칭이니까. 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여기가 지금 3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쓰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건 지금 f4의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난 fx의 식을 작성할 수만 있으면 돼요. 이거 잘 봐. 어려운 거 아니야. 늘 하던 거예요. 자, 3차 함수랑 파란색 직선이 지금 만나고 있는 상태. 자, 그럼 우리 파란색 직선을 뭐라고 잡아주면 되겠어? 얘의 거리가 2, 얘의 높이가 6, 기울기는 얼마? 3x. 자, 그런데 1,0을 지나니까 3x-3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 함수를 뺐어요. 요렇게. 그랬더니 얘가 마이너스 1, 1, 3에서 근을 갖더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최고차의 개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1 잡아주시면 되고요. 나 fx식 세웠으니까 그대로 뭐 해주면 돼? 답만 찾아주면 되겠죠. 4 대입합시다. 얼마야? 4 대입하면 얘가 5, 얘가 3, 얘가 1. 자, 15에 4 대입하면 얘가 얼마야? 9야. 마이너스 9를 넘기면 되니까 15 더하기 9 얼마? 24. 답은 1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넘어가서 12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수월하게 풀리죠? 쭉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모든 항이 정수이고 공차가 5인 등차 수열 AN과 자연수 M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자,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A1부터 어디까지? A2N 플러스 1까지의 합을 우리는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등차 수열의 대칭성에 의해서
A 얘네 둘의 합의 절반 AM 플러스 1의 얼마? 어떤 개수만큼, 항의 개수만큼 우리가 잡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놈이 뭐라고 했으니까 음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AM 플러스 1이 뭐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놈을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 AM 플러스 1이 우리가 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음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AM이 당연히 AM 플러스 1이 음수니까, 그죠? AM도 당연히 뭐가 되겠어? 음수가 된다는 사실은 알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AM이 음수야. 이렇게. 자, AM 플러스 1이 어쨌든 지금 공차가 5라고 했으니까 공차가 양수. 요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AM이 여기 있어. AM 플러스 1이 여기 있어. 음수야. 그러면 AM 플러스 2는 대강 한 요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선생님, 둘 다, 요 셋 다 아예 음수여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자, 만약에 셋 다 음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차가 5잖아요. 얘가 진짜 100번 양보해서 얘가 요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가 5, 그러니까 얘가 진짜 100번 양보해서 0이라고 해볼게요. 얘가. 그럼 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야. 둘이 더해도 얼마야? 15예요. 13을 훌쩍 뛰어넘죠. 그러니까 얘는 최대한 0으로 붙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전체적인 절대값 값을 줄여줘야 된다. 적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쨌든 AM 플러스 1은 0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얘가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얘가 마이너스 2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 3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럼 AM은 자동적으로 얼마야? 공차가 5니까 마이너스 6이야. AM 플러스 2는 공차가 5이니까 얘는 얼마? 4야.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7이야. 얘는 얼마야? 3이야.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8이야. 얘는 얼마야? 2야.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쭉 갈 텐데 얘네들의 세 절대값의 합이 13이 넘으면 안 돼요. 그런데 얘는 13을 안 넘어. 11이야. 얘는 12야. 얘는 얼마야? 13이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뒤에도 당연히 더 커지니까 안 되겠죠. 따라서 얘네 둘 가능한데 문제의 조건에서 뭐가 A 21이 24랑 29 사이에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걸 한번 써보자. 아, 그러면 A 21이 한 요 정도의 높이에 있다고 가정을 해봐. 괜찮니?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만약에 AM 플러스 2가 4야. 그럼 얘를 공차 5만큼 계속 더해서 A21을 만들 수 있겠지. 그럼 A21이 어디? 24랑 29 사이에 있다는 것만 확인해주면 되잖아. 그럼 우리 4에서 공차 5니까 5, 4, 20. 20을 더해봐. 얼마? 24예요. 안 들어가죠. 그러면 5를 한 번 더 더해봐. 29야. 안 들어가죠. 아, 그러니까 얘는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얘라고 해봐. 그럼 내가 얼마를 더하면 25의 배수, 공차가 오니까 5만큼 계속 더할 거 아니야. 여기다가 얼마? 25는 5를 5번 더했다는 얘기예요. 25를 더하면 얘가 28이 되니까 A21이 딱 요 범위 안에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이 될 수 있는 모양은 어떤 모양이다? 요 모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러면 공차를 5번 더한 거야. 그 말인즉슨 얘가 21번째잖아. 그럼 얘는 몇 번째란 얘기예요? 16번째. 왜냐면 5만큼 빼면 되니까. 그쵸? 아, 얘는 16번째가 되겠구나. 얘가 A16이 돼요. M 플러스 2가 16이니까 M은 얼마다? 14다.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더라. 답은 3번. 이것도 사실 뭐 늘 하던 내용들, 등차 수열의 대칭성과 관련된 얘기니까 그냥 뭐 쉽게 그냥 뭐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쭉 풀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린다,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복습을 좀 더 철저하게 하시고 내가 부족한 부분, 등차 수열의 대칭성이 조금 약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파야 될 것 같아. 등차 수열의 대칭성과 관련된 문제는 워낙 어렵게 많이 나온 적이 있어서 요 정도는 사실 양호한 편이에요. 자, 우리 그 다음 넘어가서 13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요거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삼각함수의 활용이 13번으로 지금 약간 고정되고 있는데 이거는
교육청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9월 달에도 수능 때도 13번이 여기에 나온다는 보장은 못해요. 9월 달에 스타일이 많이 바뀔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삼각함수의 활용은 수원에서 고난도 문제로 등장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쉽게 나오지 않아요.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난이도 여러분들이 계속 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선생님이 그 강좌 포커스 수원 강좌도 도형만 30몇 문제 넣어놨거든. 연습 많이 하라고. 그래서 연습 꼭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주어져 있는 게 코사인 AFC. 자, 요 각이 주어져 있어요. 요 각이. 그 다음 이 C의 거리 얼마? 10. 자, 요 거리가 주어져 있어요. 자, 아마 이제 이게 좀 공간이 좀 좁고 모양도 좀 작아서 내가 다시 옆에다 그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간략하게 일단 먼저 살펴보자. 자, 삼각형 CDE의 외접원의 반지름. 자, CDE의 외접원의 반지름. CDE가 누구야? 얘잖아. 자, 우리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면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사인 법칙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한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야? 당연히 이 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계산해보면 얼마예요? 사인 동그라미가 자, 분의 10은 2R, 10루트 2 이렇게 적으면 되니까 아, 얘는 루트 2분의 1이구나. 얼마? 4분의 파이겠죠. 자, 각 하나가 등장했어요. 각 하나가 등장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누구냐면 나의 목적은 삼각형 AFE의 넓이를 구하는 게 나의 목적이 되겠다. 어쨌든 간에 내가 얘의 넓이를 구하려면 아이고야 각은 주어져 있으니까 나는 요 길이와 요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 되겠다. 목적이 되겠다. 아, 그러면 뭔가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조건들을 여기로 옮기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각을 여기로 옮겨서 얘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거나 뭔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뭔가 잘 보이진 않죠. 그래서 어떤 짓을 해볼 거냐면 이런 짓을 한번 해볼 거야. 일단 요게 4분의 파이고 평행 사변형이야. 그럼 내가 얘를 여기로 좀 옮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보이긴 해요. 이게 평행선이잖아. 각을 이동시킬 수 있죠. 4분의 파이를 이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요 각이 4분의 파이다. 너무 그림이 작지? 내가 옆에다가 하나 다시 그릴까요? 내가 보면서도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문제 풀 때도 큼직큼직하게 그리세요. 큼직큼직하게. 내가 다시 그려줄게. 이렇게. 얼마나 여유로워 이게. 어우, 좋아요. 이렇게. 자, 이제 평행사변형.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에 수선의 팔을 내린 상황.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훨씬 더 보기 좋죠. 자, 그 다음 요 각은 내가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 우리가 지금까지 구한 거 한번 잡아보자. 요 거리가 얼마? 10. 자, 그 다음 요 각이 얼마? 4분의 파이. 괜찮지? 오케이. 내가 원하는 건 요 삼각형의 넓이. 그런데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요 각이 사실 여기랑 같죠? 누구? 요건 내가 다른 색으로 할게.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자, 요 각이 똑같아요. 평행선이기 때문에 억각에 의해서 4분의 파이입니다. 그럼 얘가 90도니까 자연스럽게 얘도 뭐야? 4분의 파이예요. 아, 우리가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건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뭔가 이쪽에 대한 조건을 하나 조금 더 얻은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아직도 부족해요. 왜? 뭐가 문제야?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이쪽에 길이가 전혀 주어진 게 없어. 그래서 이쪽에 있는 길이를 어떻게든 여기로 끌고 와야 돼요. 끌고 와야 돼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자.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자. 일단 여기에 있는 요 10을 뭔가 여기로 옮기고 싶은데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보이나? 얘가 어쨌든 평행하죠. 이렇게 두 개가 평행하죠. 요 각이랑 막꼭지각으로 같죠. 각도 같아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야? 그렇죠. 닮음 삼각형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니? 아, 그러면 내가 있는 여기에 있는 요 도형을 이쪽으로 옮겨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찾았어. 왜? 닮음이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될 거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그걸 옮길 수 있는 근거는 많이 없어요. 왜? 10 하나라는 길밖에 모르거든. 그러니까 닮은 비가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얘가 지금 주어져 있긴 한데 아직까지 못 써먹었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얘를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이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라는 걸 알고 있냐면 10분의 루트 10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지금 당장 얘를 적용시킬 수는 없다. 그쵸? 자, 그럼 얘가 세타고 얘가 4분의 파이잖아. 그쵸? 그럼 얘가 세타 더하기 4분의 파이예요. 그쵸? 근데 얘가 90도야. 그럼 얘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세타 더하기 4분의 파이에서 90도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파이야? 그럼 얘가 4분의 파이고 얘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있으니까 둘이 날아가면서 여기의 각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강력한 조건이지. 왜? 내가 여기에서 뭔가 길이를 조금 더 얻어내고 싶은데 뭔가 안 됐었잖아. 그쵸? 그런데 여기에서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걸 얻어냈으니까 얘를 뭘 쓸 수 있어요? 그렇지. 코사인 세타가 10분의 루트 10이라는 걸 여기서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야. 실제로 얘를 봐봐. 얘의 각은 지금 누구에 대한 대각이냐면 이 변에 대한 대각이에요. 우리가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고 있잖아.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사인 세타랑 똑같은 거예요. 자, 요 길이 한번 잡아보자. 요 길이 세모라고 해볼게요. 그게 얼마? 2R. R이 5루트니까 얘는 10루트2야. 자, 우리 코사인 세타가 10분의 루트 10이니까 사인 세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냥 여러분들 계산하면 되잖아. 얼마? 10분의 3루트 10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10분의 3루트 10이니까 그대로 여기다 곱하면 얼마가 돼? 세모의 길이는 10분의 3루트 10? 그러면 6루트 5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길이가 우리가 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6루트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의 길이를 지금 얻었으니까 우리가 누굴 찾을 수 있냐면 이제 이놈의 길이를 찾을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렇죠. 왜? 우리는 각도 알고 있고요. 길이 2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코사인 법칙 쓰면 누구의 길이를 얻어낼 수 있다? 요 길이를 얻어낼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요 길이 한번 구해보자. 내가 이 길이를 예를 들어 x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각이 4분의 파인 걸 써도 되고요. 아니면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 걸 써도 돼. 뭐 상관없어요. 뭘로 해볼까? 뭐 얘로 해볼까요? 계산해보자. 66에 36 곱하기 5 얼마야? 180은 10의 제곱 100 더하기, 자, 요 길이 몰라요?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10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야. 마이너스 10분의 루트 10을 곱하면 돼.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보자. x제곱 얼마? 2루트 10x 마이너스 80은 0이에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루트 10과 4루트 10으로 만들 수 있고 x가 얼마다? 2루트 10이다 라는 걸 얻어낼 수 있어. 누구의 길이가? 요 길이가 2루트 10이라는 걸 얻어낼 수 있다. 자, 얘들아, 평행사변형이야. 평행사변형이라는 건 얘가 2루트 10이야. 그럼 누구의 길이도 2루트 10이야. 요 길이도 2루트 10이에요. 여기로 옮길 수 있네? 자, 근데 얘가 4분의 파이, 얘가 4분의 파이. 얘는 직각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럼 우리가 요 길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2루트 5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요 길이도 2루트 5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괜찮니? 그럼 내가 여기에 있는 길이들을 싹 다 어디로 옮길 수 있었어? 여기로 옮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다 구한 건 아니야. 누가 남았기 때문에. 나는 결국 요 삼각형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요 작은 삼각형을 원한다고요. 그러면 요만큼에 대한 비율을 우리가 찾아줘야 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요 삼각형과 여기 삼각형이 닮았잖아. 자, 닮음을 우리가 써먹어보자. 얘가 2루트 5예요. 얘가 6루트 5예요. 몇 대 몇 닮음이야? 1대 3 닮음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도 1대 3 닮음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 얘가 3에 해당하는 게 2루트 10이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어? 1에 해당하는 거니까 3분의 2루트 1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3분의 6루트 10이니까 여기는 3분의 4루트 10이 되겠지. 자, 정확히 비율이 어떻게 돼요? 1대 2가 되죠. 1대 2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얘기 할 수 있어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원하는 거였으니까 원래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쓰려고 했지만 그럴 필요도 없네. 왜? 전체 직각 삼각형의 넓이가 2루트 5 곱하기 2루트 5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얼마야? 4, 5, 2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0이죠. 전체 삼각형의 넓이 이거. 자, 여기에 몇 분의 몇이야? 전체가 얘가 1대 2니까 3분의 2에 해당하게 되겠네요. 답은 얼마야? 3분의 20이 되겠죠.
오케이.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쉬운 문제는 절대로 아니에요. 왜? 방향 잡기가 쉽지 않거든.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있는 조건들을 우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오른쪽의 조건들을 왕창 만들어서 왼쪽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필수다. 그걸 생각할 수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만으로도 그 닮은 B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는 형태가 되겠다. 좋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시고 우리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어서 14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f-3, f0은 같대요. 3참수 fx에 대해서. 자, 우리 일단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모르는 놈인데 이렇게 그래프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모르니까 그냥 그리는 거야. 뭐 3참수 아무거나 그리세요. 그냥 요렇게. 괜찮지?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과 0의 위치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냥 하나 잡아보자. 여기의 위치를 마이너스 3. 여기 위치를 뭐라고? 0이라고 잡아볼게요. 자, 그랬을 때. 자, fx랑 마이너스 fx. 여러분들 그래프 추론할 때는 이렇게 항상 일반적인 점을 잡아주셔야 돼요. 특수한 점 잡는 거 아니야. 그래프 추론할 때 답을 낼 때는 특수한 점이지만 답을 내지 않을 땐 일반적인 점을 잡는 거다. 알겠죠? 자, 마이너스 3 왼쪽에 있는 함수 fx는 뭐가 되고요? 그냥 그대로, gx는 fx로 그대로 그리시면 되고요. 그대로 적으면 된대. 자, 마이너스 3이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얘는 동그라미를 비워놓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0 이유는 여기가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뭐 어려울 거 없죠? 자, 그럼 마이너스 3에서부터 0 요 범위 사이에서는 뭐다? 마이너스 fx래요. 그럼 우리는 x축의 위치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쵸? 근데 내가 x축의 위치를 알아 몰라? 몰라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특수한 형태는 당연히 여기 접하는 형태가 특수한 형태지. 그런데 모르니까 일반적인 점으로 내가 x축을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잡아줄 수 있어? 마이너스 fx는 뭐가 되겠다? 얘를 그대로 뒤집으면 되니까 이런 위치에 놓을 거고요. 얘는 여기가 체크가 돼 있으니까 여기를 동그라미를 채워 넣어주시고 여기는 비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자, 그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누구? 이 gx라는 함수, 빨간색이죠? 자, gx라는 함수는 뭐다? 불연속 함수입니다. 어디에서? 마이너스 3과 0에서. 자, 불연속.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놈은 누구냐면 gx만이 아니라 누가 들어가 있어요? gx-3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수의 곱의 연속성과 관련된 문제고요. gx-3이라는 놈은 뭐야? 이 놈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럼 얘는 x는 마이너스 3과 0에서 불연속이었으니까 gx-3은 어디에서? 0에서 그리고 어디에서? 3에서 불연속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즉 우리가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누구? 요렇게 세 군데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놈은 여기선 연속이죠. 반대로 gx는 또 x는 3에서는 연속인 거야. 즉 우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누구? 연속 곱하기 불연속에서 연속이 되고 싶어요? 그럼 연속인 놈이 누구면 돼? 0이면 돼요. 자, 불연속과 불연속의 곱이에요? 그러면 얘가 연속이 되고 싶어요? 뭐 해야 돼요? 연속의 정의로서 직접 보여줘야 됩니다. 얘는 0 되거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직접 보이셔야 돼요. 연속의 정의. 자, 그럼 우리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게 그럼 누구? 여기랑 여기는 바로 확인할 수 있겠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연속이 안 돼도 됩니다. 왜? 불연속인 실수 k 값이 오직 한 개래요. 그러니까 불연속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요 놈이 두 개를 곱했어. 얘가 연속이 되고 싶어요. 혹은 불연속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보자. 자, 얘가 연속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얘가 뭐가 되면 돼요? 0이 되면 돼요. 즉 gx-3이 어디에서? x는 마이너스 3에서.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gx는 어디에서? x는 마이너스 6에서 뭐가 되면 돼요? 0이 되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g-6이 얼마다? 0이다. 얘는 그냥 f-6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범위가 마이너스 3과 0 벗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럼 뭐 불연속이라면 둘을 곱했을 때 불연속이라면 뭐가 f-6이 0이 아니면 되는 거야. 그쵸? 이렇게. 자, 우리 얘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내가 연속이 되길 원해요.
연속이 되길 원해요. 그러면 누가? 얘가 불연속이야. x는 3했어. gx-3이. 그러면 얘가 뭐가 되면 돼요? 0이 되면 돼요. 그러면 gx가 어디에서? x는 3에서 0이 되면 되는 거야. x는 3에서 0이 되면 되는 거야. 즉 우린 뭐라고 적어줄 수 있냐면 연속이 되려면 g3은 0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f3이 0이다 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당연히 불연속이 된다면 f3은 0이 아니겠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 0에서는 둘 다 불연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줘야 돼요. 뭐를 기준으로? 연속의 정의를 기준으로. 이해됩니까? 요거는 우리가 개념이야, 개념. 지금 내가 여기다 적은 건 개념이에요. 자, 그럼 내가 0에서 우리가 한번 따져볼 건데 뭘? 연속의 정의로서. 잘 봐, 얘들아. gx 입장에서는 x는 0에서 위치가 요 모양이에요. gx-3의 입장에서 x는 0의 위치는 여기야? 아니지. 어디의 위치라고 할 수 있어? 여기의 위치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얘가 그대로 3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여기의 위치가 되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네들의 입장에서 자극한 두 개 볼게요. 아니, 자극한 두 개니까 얘랑 얘죠. 위아래 곱한 거네. 정확히 둘은 대칭이에요. 위아래 곱한 거야. 자, 우극한 볼게요. 아래 위 곱한 거예요. 뭐예요? 둘이 곱한 건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위치가 3이야. 여기 위치가 마이너스 3이야 라고 한다면 얘는 3 곱하기 마이너스 3인 거고 얘는 마이너스 3 곱하기 3인 거야. 그러니까 자극한을 따지든 우극한을 따지든 그리고 함수값을 따져도 어차피 똑같아요. 아래랑 위잖아. 곱하면 뭐야? 항상 동일하다. 즉 나는 얘가 뭘 따질 필요도 없이 무조건 얘는 뭐다? 연속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뭘 이용해서? 연속의 정의를 이용해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다 따진 거예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아, 얘는 무조건 연속이야. 근데 나는 불연속 되는 지점이 딱 하나 있길 원해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연속한다면 누구에서? x는 마이너스 3에서 연속한다면 그럼 얘는 여기서 불연속해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얘가 여기서 불연속하길 원해. 그럼 얘는 여기선 연속해야 돼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내가 어떤 상황이든 보라색 모양이든 초록색 모양이든 간에 기억을 한번 보면 일단 gx 곱하기 gx-3은 x는 0에서 연속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연속이라고 무조건 얘기했어요. x는 0에서는 그냥 연속입니다.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형태이기 때문에. 자, 니은 볼게요. 자, f-6 곱하기 f3이 뭐래? 0이래요. 자, 만약에 보라색 형태가 되면 f-6 곱하기 f3은 얼마? 0이죠. 얘가 0이기 때문에. 오케이? 만약에 초록색 형태면 어때요? f3이 0이기 때문에 무조건 얘는 0입니다. 이건 맞아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디귿 한번 볼게요. 이 디귿을 마지막 계산하는 게 조금 어려운데. 자, gx 곱하기 gx-3이 x는 k에서 뭐가 되기? 불연속이 되길 원한대요. 근데 그걸 원하는 k 값이 뭐래? 음수래요. 자, 그럼 적어도 우리는 불연속이 되는 위치를 찾았다. 바로 누구야? 초록색 모양이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즉, 우리는 얘를 만족합니다. 누구? 디귿이. 얘가 0이 아니어야지 여기서 불연속 k가 음수일 때. 즉 k가 뭐야?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여기서 불연속이고요. 얘는 여기서 연속이 무조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건 f3이 뭐다? 0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 상태인 거야. 자, 그랬을 때 질문을 볼게요. fx는 0의 모든 원소의 합이 마이너스 1이래. 자, fx라는 함수가 3차 함수예요, 얘들아. 여기다 적어볼게요. 모든 근의 합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1이래.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얘들아. 만약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x축이 이렇게 지나서 3의 위치가 여기 있다고 해보자. 예를 들어서. 그리고 마이너스 3과 0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뭐를? 세 실근의 합과 관련된 얘기를 알고 있어요. 뭐야? 자, 얘가 fx는 0의 의미,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잘 보세요. fx는 0의 의미, 이게 fx야. 0이 뭐야? x축이에요. 세 실근의 합 얘기할 수 있죠. 지금처럼 세 실근의 합을 가지고 있을 때 모든 실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네 세 개의 합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그건 누구랑 똑같아요? 여기 세 개의 합이랑도 똑같아요. 이 말 이해되니? 여기 세 개의 합이랑도 똑같다고요. 얘 세 개의 합은 얘 세 개의 합이랑 똑같습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3, 얘가 0이니까 얼마야? 얘는 2일 수밖에 없어요. 자,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가 3이고 얘가 2인데. 선생님, 그럼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 fx가 그러면 얘가 3,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자, y좌표 몰라요. 그쵸? 근데 3,0을 지나야 되니까 얘가 6, 3, 18. 마이너스 18이면 딱 3,0을 지나게 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실제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 3, 0. 똑같이 어쨌든 얘가 x축이 이렇게 있으면 3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서 그죠? 마이너스 3, 0, 2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8이고.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선생님. 가능은 하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 이거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봐.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계산이 됐을 때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8이란 3차 함수고요. 얘는 뭐를 3,0을 무조건 근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x 마이너스 3으로 내가 묶어낼 수 있잖아. 그럼 얘가 계산하면 x제곱 4x 플러스 6 이렇게 돼요. 얘 근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지죠. 다시 말해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두 개의 실근은 안 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런 경우가 안 된다는 거야. 사실 쌤이 이 문제를 풀었을 때는 이거는 뭐 여러분들 어차피 시험장에서 내가 문제를 어떻게 푸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답이 되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일 거야. 이런 경우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세 실근의 합으로 볼 수도 있지만 fx는 0의 모든 근의 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마이너스 3과 0이 이렇게 된 상태야. 여기 마이너스 3, 0. 자, 3,0을 지나야 되는데 아까처럼 지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특수하게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자. 여기가 3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위치는 0이야. 자, 그러면 fx는 0의 모든 실근의 합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4가 여기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 fx라는 함수가 뭐가 되겠다? x 플러스 4의 최고차의 계수는 1이야.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요. 끝낼 수 있다는 얘기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결국 구하고자 하는 놈이 뭐야? g 마이너스 1이거든.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g 마이너스 1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기가 g 마이너스 1이야. 그렇죠? 그럼 실제로 f 마이너스 1은 요거죠. 그냥 마이너스 배 해주면 되겠네. 따라서 f 마이너스 1을 구해보면 얼마? f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배 해주면 되니까 얘가 48이에요. 자,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다. 16 곱하기 3이니까 48이죠. 거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48 디귿이 맞는 말이 되겠더라. 이해됩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넘어가가지고 우리 이제 수열 문제, 점화식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답은 기억니은 디귿 5번입니다. 넘어가서 수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점화식 문제는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같이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뭐부터 해볼 거냐면 기준부터 잡아볼게요. 기준. 누구? A1부터 잡을 거야. 왜? 여기에서 기준으로 잡을 만한 게 도저히 보이지가 않아요. 그치? 그래서 내가 A1부터 기준을 잡을 겁니다. 이렇게 A1부터 시작해 볼 거예요. 300보다 작대요. 그러면 A1 될 수 있는 거 너무 많잖아. 그치? 그래서 힌트를 조금 얻어보자. 얘를 봤더니 로그 3AN이 자연수인 경우래. 로그 3AN이 자연수 될 수 있는 건 몇 개 없죠. 뭐 있어? 3. 3의 1제곱이라고 하자. 3의 제곱, 3의 세제곱, 3의 4제곱, 3의 5제곱. 이렇게 5개밖에 없어요. 얘보다 더 커지면 A1이 300보다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잡고 시작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떤 경우? 이런 경우야.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뭐 시행착오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나는 점화식 문제를 풀면서 바로 답이 나오는 경우는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도전을 해봐야지 얘가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죠. 자, A1이 3인 경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A2 쭉 계산을 할 거야. 자, 그러면 A2 얼마? 여기다 그대로 적을게요. 3분의 1 해주면 되니까 1. 그 다음부터는 얘가 포함이 안 돼요. 여기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6씩 더하면 돼. 7, 13, 19, 25, 31 이런 식으로 쭉 커질 거야. 그럼 얘가 A1, A2, A3, A4. A4가 여기거든.
여기 이제 A4를 쭉 적어볼 거야. 근데 얘는 이미 요것만 봐도 A4, A5, A6, A7 얘네들만 보더라도 40을 넘어버려요. 내가 원하는 거 40이니까. 자, 그러니까 얘는 안 되겠네. 그러면 얘의 값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얘를 좀 더 쳐올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1을 3의 제곱으로 잡으면 난 지금 얘부터 볼 거야. 얘가 기준으로 잡을 거니까. 그러면 얘가 올려볼게요. 3의 제곱으로. 그럼 얘는 3, 얘는 1, 그러니까 얘가 7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13, 19, 25. 아직 그래도 40을 넘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 더 올려보자. 3의 제곱. 그럼 얘는 3, 3의 세제곱, 3의 제곱, 3, 1, 7, 13, 19 이렇게 보니까 A4부터 어디까지? A 어디까지? 7까지 합이 정확히 얼마가 되냐면 얘가 20, 얘가 20, 합이 40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무엇을? A1이 뭐인 경우? 27이 되는 경우. A1이 27이 되는 경우는 얘가 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A1이 그러면 3의 4제곱, 3의 5제곱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들 당연히 판단해보는 거야. 당연히 나는 관찰해보는 게 맞아요. 한 번에 뭔가 딱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 3의 세제곱, 3의 제곱, 3, 1, 7, 13. 비록 여기는 안 되죠. 40보다 작아지네요. 그쵸? 안 되고요. 얘도 해볼게요. 3의 4제곱, 3의 세제곱, 3의 제곱, 3, 1, 7 이렇게 되네요. 그죠? 1, 2, 3, 4, 5, 6, 7 그쵸? 그럼 얘는 9, 12, 13, 20 얘도 안 되네요. 그쵸? 그러니까 40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가 끝이냐? 아니죠. 내가 지금 한 건 뭐냐면 A1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한 거야. 그럼 이제 나머지는 뭐 해야 돼요? 얘네들이 아닌 놈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을 거야. 왜? 너무 많잖아. 얘는 기껏해야 5개니까 우리가 직접 대입해서 확인해 볼 수 있지만 나머지는 너무 수없이 많다고요. 그럼 우리가 그걸 다 따질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서의 구조를 조금 더 파악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떤 구조를 파악해 볼 거냐면 그럼 어쨌든 간에 내가 합이 40이 나오면 돼요. 근데 어쨌든 얘네들의 모양이 얘가 어쨌든 3의 거듭제곱이 있으면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얘네들 모양 중에서 혹시 여기가 요 모양이 요 가운데 와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쵸? 요 모양이 가운데 쪽에 와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러니 얘의 합이 A4부터 A7까지 합이 A7이 여기예요. A4부터 A7까지의 합이 40이 되는 애들이 혹시 요 영역에 있지 않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보이지? 여러분들. 뭐가 보여요? 자, 얘 볼게요. 27이야. 얘 9야. 36, 39, 40 보이죠? 비록 얘는 A4가 여기가 아니지만 요 모양꼴이 4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얘를 3의 세제곱이 어디에 있다? A4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상관없잖아. 그럼 얘는 3의 제곱, 얘는 3, 얘는 1. 합이 40이 되게 내가 만들 수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얘네들의 위쪽 모양이 A1이 얼마인지를 역으로 찾아주면 되겠다. 다시 말해서 구조 파악을 토대로 이제 역추론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27이잖아.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 얘가 27이 되기 위해서 얘가 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역추론할 거니까 두 가지 경우를 다 따져볼 거야. 어떤 경우가 있냐면 81이 있고요. 그치? 3분의 1배 된 형태. 그쵸? 아니면 뭐가 돼도 돼요? 21이 돼도 돼요. 이게 중요한 거야. 왜냐면 6을 더해도 27이 되니까. 괜찮죠? 자, 그러면 얘를 또 올려보자. 왜 목이 가냐? 자, 그럼 얘는 얼마가 있어요? 243이 있어요. 혹은 뭐가 돼도 돼요? 6을 뺀 형태 75가 돼도 돼요. 괜찮니? 그럼 얘도 한번 살펴보자. 얘는 애초에 지금 무슨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얘 3 곱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 3의 거듭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15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60 더한 형태. 이해돼? 자, 그럼 이제 그 위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729는 될 수 없어요. 나는 300보다 작아야 되니까 A1이. 그럼 얘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 6 작은 형태 237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A1이. 이해되죠? 자, 그럼 75를 기점으로 봤을 때도 얘도 3 곱하지 마세요. 3 곱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거듭제곱이 돼야 되는 건데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6 빼주면 돼요. 얼마? 69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6 더하면 75 모양 꼴이 나오니까 오케이. 역으로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15니까 뭐 해주면 돼? 6 빼주면 되겠죠. 근데 9야. 그럼 이거 말이 돼야 안 돼요? 얘는 말이 안 되지. 왜 말이 안 돼요, 쌤? 자, 9라면 뭐야? 3분의 1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3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건 뭐다? 요 세 개다. 얘네 세 개를 다 더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럼 237에 69를 더해보자. 얼마야 이거? 306. 306에다가 20 더하니까 333. 답은 4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더라. 이해되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우리 이어서 16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시 쭉 한번 쉬운 문제부터 쭉 가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이제 아까 전에 15번 문제에서 선생님 그럼 요거 말고 다른 형태는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 애초에 지금 구조 자체가 요거 아니면 요 위에 있는 형태 말고는 없거든요. 그 밑에는 이제 계속 60 더하는 거니까 밑에가 가게 되면 당연히 40보다 커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영역에서 뭐가 되도록 하는 40이 되도록 하는 게 요거 두 개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파악해 보시면 돼. 자, 그럼 넘어가자. 자, 16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6번. 자, 이거 뭐야? 계산합시다. 얘 로그 4의 x 플러스 7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거. 그럼 이거 2를 반대쪽으로 곱하면 뭐라고 잡아주면 되겠어? x 마이너스 5의 제곱은 얼마? x 플러스 7.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다. 어려운 거 없어요?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얼마야? 25 더하기 25 빼기 7이니까 18. 그럼 x는 9 또는 2네요. 자, 항상 조심합시다. 2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답은 뭐야? 9야. 9 넘어가자. 17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문제? 그냥 적분 문제. 자, fx가 얼마야? 자, 3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x 적분상수 얼마? c. 그런데 f1이 뭐라고 했으니까 10이라고 했으니까 3 마이너스 4 더하기 1 더하기 c는 얼마다? 10이다. 그럼 얘 계산하면 c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자, 내가 f1을 구하라네. 자, 이 계산하면 얼마야? 8, 3, 24 마이너스 16 더하기 2 더하기 10. 얘가 마이너스 14니까 10 더하기 10 얼마? 답은 20. 17번의 답 20 이렇게 되겠네요. 넘어가자. 자, 우리 이어서 18번 한번 가볼게요. 쭉 한번 가봅시다. 자, 뭐야? 그냥 수열 문제다. 그쵸?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 내가 필요한 건 BK예요. 나는 그러면 AK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얘를 어떻게 바꿔주는 게 좋겠다. 양변에다가 내가 2배를 곱하게 되면 2AK 마이너스 2BK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요.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20이다. 그대로 어디다가 여기다 빼면 됩니다. 왜? AK를 내가 없애기 위해서. 자, 그럼 얼마가 되냐면 계산 한번 해보자. 빼면 3 플러스 2BK 이렇게 될 거고요. K는 1부터 지금 어디까지? 10까지야. 자, 그게 얼마? 60이에요. 자, 내가 원하는 건 BK가 궁금한 거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3, 얘 계산하면 얼마야? 30이죠. 30이 반대로 날아가니까 30. 자, 내가 원하는 건 BK야. 2 날리자 얼마? 15. 자, 그러면 BK를 K는 1부터 10까지 계산한 게 15야. 자, 거기다가 5를 10번 더하는 거니까 얼마? 50. 답은 얼마? 65.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넘어가자. 우리 19번. 자, 얘도 그냥 뭐냐면 도함수 활용 접선 문제다. 그쵸? 자, 그냥 접선 계산 문제니까 한번 쭉 가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10 위에 점 p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8에서의 접선을 구할 거래. 자, 이놈의 뭐부터? 도함수부터 잡아보면 3x제곱이야. 즉,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 1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y는 12x.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8이 나와야 돼. 얼마? 플러스 6.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다. 그랬을 때 y는 x세제곱 플러스 k 위에 점 Q에서의 접선이 일치한대요. 아, 그러면 얘의 도함수도 똑같이 3x제곱이고요. 그럼 기울기가 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1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2여도 되지만 x가 2여도 됩니다. 이렇게. 그럼 내가 마이너스 2라고 했을 때 얘의 접선의 방정식은 얼마야? 12x 더하기 얼마?
계산하면 자 기울기가 12인 거지. 그럼 얘네 y 좌표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적자. 얘의 좌표값이 y 좌표값이 마이너스 8 플러스 k예요. 맞아요? 자 얘는 y 값이 얼마예요? 2를 대입하니까 그냥 8 플러스 k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에서 접선을 만들 수도 있고 여기에서 접선을 만들 수도 있어. 근데 그 두 개의 접선 중에서 한 놈이 이 놈이랑 일치한다는 거야. 일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위의 점이 이 점이 어디를 이 함수 위를 그대로 지난다고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대입해 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보자. 얘 대입해 보면 얘가 마이너스 24 더하기 6이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18.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0이니까 k는 양수여야 돼. 틀렸어요. 자 그럼 2를 대입해보자. 얼마야? 24 더하기 6는 얼마? 8 플러스 k. 얘가 30이니까 k는 얼마? 22. 답은 22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 계산 문제죠. 오케이 넘어가자. 자 우리 2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엄청 무섭게 생겼지만 사실 별거 없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글이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자, 함수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그쵸? 자, 내가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를 그었는데 얘가 서로 4개의 점에서 만난대. 그러면 우리 찾아볼 수 있잖아. 누구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지 않니? 자, 그러면 4개의 점에서 만난다. 하나, 둘, 셋, 넷. 자, 그럼 요게 x1이고요. 요게 x4예요. 자 그러면 x4 빼기 x1이 얼마? 5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사실 중간에 꺾여 있는 건 맞지만 굳이 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얘랑 얘는 어디? 요 바깥쪽에 있는 함수들에서 만나는 교점이니까 그냥 누구라고 얘기하면 되겠어? 바깥쪽 함수가 누구예요? 그냥 그대로 푸내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즉 우리는 이 함수, 이차함수와 누구? 이 함수와의 교점이 x1과 x4다. 따라서 적어보자. 얘 넘기면 이렇게 잡을 수 있죠. 자, x4 더하기 x1이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1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x4 빼기 x1이 얼마래? 5래요. 그러니까 x1은 얼마고? 계산하면 둘이 더하면 x4가 3이고요. x1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네요. 끝난 거야. 얘가 마이너스 2고요. 얘가 얼마야? 3이란 얘기야.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여기에 위치값이 얼마예요? 대입해봐. 3, 3,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얼마? 3,0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t값도 알 수 있겠네. 3,0을 지나야 되니까 3이다. t값이. 이해되죠? 자, 그랬을 때 닫힌 구간 x3과 x4 사이에서 자, x3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x3이야. 자, 그러면 x3과 x4 사이에서 누구? fx라는 함수랑 y는 gx라는 함수와의 둘러싸인 영역 요걸 지금 구하란 얘기야. 요거 구하란 얘기야. 자, 그럼 넓이 계산하면 되겠죠. 그냥 뭐야? 계산 문제지. 이해됩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요걸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주자? 자, 우리 한번 계산부터 해보자. x3의 위치부터 한번 판단해 볼게요. x3을 구해야지 우리가 좌표를 찾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넓이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자, 이 뒤집어져 있는 요 함수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은 놈이야. 즉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함수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계산해 보자. 얘랑 얘 연립해보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 따라서 x제곱 플러스 x는 0 이렇게 됩니다. x가 0과 마이너스 1에서 근을 가져요. 마이너스 1은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고 얘가 그냥 0이라는 것만 따지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 얘는 정확히 루트 3을 기준으로 얘가 루트 3이에요. 문제 조건에서 자 0에서부터 루트 3까지는 누구? 이 함수랑 이 함수와의 관계. 루트 3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는 이 함수와 이 함수와의 관계. 이렇게 우리는 따로따로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자, 계산해보자. 식 적어볼게요. 자, 0에서부터 어디까지? 루트 3까지. 누구? 직선에다가 누구를 빼면 돼요? 요 이차함수를 빼면 돼요. 자, 그럼 뭐 빼면 돼요?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뺐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자. 요렇게. t는 아까 우리가 3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렇게 적자. 오케이. 더하기.
자, 뭐 해주면 돼? 루트 3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는 직선에서 누구? 이 이차함수를 빼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0에서부터, 루트 3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는 직선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서 누구를? 자, 이 이차함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빼주자. 이렇게. 뭐 하면 되는 문제? 그냥 계산하면 되는 문제. 어려울 거 없잖아. 자, 적분하자. 3분의 1x 세제곱. 원래 진짜 이런 적분 잘 안 하는데, 그쵸? 그냥 합시다. 얘는 사라지니까 요거 0에서부터 루트 3까지. 요거 원래 여러분들 적분 그냥 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마이너스 3분의 1x 세제곱. 자, 얘는 플러스 2x니까 마이너스 x. 그럼 얼마? 플러스 2분의 1 x제곱. 자, 얘는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6x. 루트 3에서부터 3까지. 계산. 얘 얼마? 루트 3. 얘 얼마? 2분의 3. 자, 얘 계산해 볼게요. 3 대입하면 얼마? 마이너스 9. 맞나요? 27. 마이너스 9. 얘 얼마야? 2분의 9. 얘 얼마야? 18. 괜찮아요? 오케이. 자, 루트 3 한번 대입해 볼게요. 루트 3 대입한 건 빼줘야 돼요. 그럼 얼마야?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6루트 3 이렇게.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날리고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9. 얘가 9. 2분의 9 얼마? 2분의 27. 루트 3 루트 3 2루트 3 마이너스 6루트 3 마이너스 4루트 3. 이게 답이네요. 자, 2분의 27이 P고요. 4가 뭐예요? Q예요. 그러니까 둘이 곱하면 얼마다? 답은 54 이렇게 되겠다. 오케이? 진짜 철저한 계산 문제다.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이러한 계산들 끝까지 하는 연습들 꼭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졌어. 옛날에는 계산 문제라고 했을 때 잘 안 나왔어요. 계산 문제가. 근데 이제 좀 잘 나올 거야. 계산 문제. 자, 그래서 스킬이 적용 안 되는 문제들이 앞으로 자주 등장할 거니까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21번 그리고 22번 이렇게 두 문제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21번 수원 지수로 구함수 문제인데 21번 치고 너무 쉬운 문제예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y는 3x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날 때 점 B를 지나면서 y는 3x의 수직인 직선 y축 블라블라블라블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CA를 5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 D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얘가 5대 3인 거야. 그럼 얘는 뭐야? 2대 3.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자, 내가 원하는 건 지금 뭐냐면 교점들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미지수를 이용해서 관계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여기가 2대 3이니까 우리 여기의 점의 위치를 뭐라고 해볼까? 2t라고 잡자고요. 어쩔 수 없이 미지수는 써야 돼. 자, 그럼 여기가 2t니까 자연스럽게 얘가 2대 3이야. 그럼 얘는 5t가 되겠죠. 근데 얘가 y는 3x 위에 있네? 그럼 얘 뭐라고 잡아주면 돼? 2t, 6t. 자, 얘가 6t야. 3에 해당하는 게 6t야. 그럼 얘는 전체는 5잖아. 그럼 얘는 얼마? 10t. 그렇게 잡는 거예요. 0,10t. 어려울 거 없죠. 그럼 봐봐. 지금 내가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직각삼각형의 넓이에요. 자, 이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얼마라고? 20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난 얘를 이용해서 무엇을 찾겠다? t를 찾겠다. 그럼 나는 요 b의 위치를 찾아내야 돼요. 근데 b가 누구냐면 y는 3x랑 요 기울기 얼마야?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x죠. 어이구야. 요 기울기가 y는 마이너스 3분의 1x이면서 10t를 지나니까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요. 자, 이 둘의 교점이 바로 b의 위치야. 계산하면 얼마? 3분의 10x가 10t. x는 그렇죠. 3t. 얘는 3t, 9t예요. 여러분들 이 직각삼각형을 잘 봐. 지금 보면 어떤 위치냐면 자, 이렇게 생겼는데 90도예요. 자, 여기가 3t, 9t예요. 자, 얘가 0,10t고요. 얘가 2t, 6t야. 자, 얘네들의 모양을 잘 보시면 얘가 이렇게 t만큼 가고 여기가 얼마? 3t만큼 가요. 괜찮니?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렇게
t만큼 가고 여기가 3t만큼 가요. 아, 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은 뭐다? 합동이 삼각형이다. 즉,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얘가 루트 10t거든. 그러면 둘이 곱하면 얼마야? 삼각형의 넓이는. 계산 한번 해보자. 2분의 1 곱하기 루트 10t, 루트 10t 곱하면 10t 제곱이야. 따라서 t 제곱은 얼마? 4. t 값은 얼마?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의 위치가 t 값이 2니까 4,12고요. 여기의 위치가 t 값이 2니까 얼마야? 6,18인 거야. 나는 왜 이 점을 구하는 걸까요? 구해야지. 왜? 내가 원하는 게 누구니까? m과 n의 값이니까. m과 n의 값 이 지수함수에서 난 몇 개의 점? 문자 2개니까 점 2개만 찾으면 끝나는 거. 점 2개 찾았으니까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대입해보자. 2에 4-m제곱 플러스 n은 얼마? 12. 자, 6,18 대입하면 되겠죠? 2에 6-m제곱 더하기 n은 얼마? 18. 자, 둘이 연립하면 된다. 그대로 빼주자. 그러면 얘는 16 곱하기 2의 마이너스 m제곱. 그대로 빼주면 마이너스 2의 64죠. 2의 마이너스 m제곱이 얼마다? 6이다. 자, 이거 계산하면 되겠다. 얘가 마이너스 48이에요. 자, 넘기면 얼마야? 48분의 6이니까 4분의 1인가? 아니, 8분의 1이죠. 8분의 1. 괜찮나?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여기다 계산하면 되겠다. 뭐 해주면 돼요? 잠깐만. 2의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48에 2의 마이너스 m제곱이 6.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인가? 여기서 이거 뺀 게? 아니잖아.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계산 똑바로. 요렇게. 그러면 m은 얼마다? 3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8분의 1이 되니까 6이 나오겠죠. 오케이. 그러면 m은 3이야. 계산이야 지금 하는 건. 얘가 3이니까 대입하면 2야. n은 얼마? 10이야. 요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둘이 더하면 얼마? 13. 요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더라. 자, 요렇게까지 우리 할 수 있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2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21번 치고는 되게 쉬운 문제다. 그쵸? 자, 22번. 대망의 22번이지만 내가 초반에 얘기했을 때 얘를 킬러라고 얘기하기 조금 애매하다고 했던 게 뭐였냐면 늘 하던 내용이에요. 물론 킬러이긴 해요. 킬러가 아닌 건 아니야. 제일 어려운 문제인 건 맞습니다.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쫄지 마세요. 22번만 보면 그냥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해? 해석을 합시다. 해석을. 도대체 얘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해석하면 이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근데 뭐 늘 그렇게 말하면 어려운 문제가 없지, 그지? 그죠? 다 쉽지 뭐. 자, 이거 한번 볼게. 여러분들 gx가 저렇게 이상하게 주어져, 요상하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쵸? 이런 거 해석 잘해야 돼요. 이런 거. 쫄지 마. 여러분들 이거 어떤 꼴이야? 마치 이거 아니야? like fx 빼기 x를 내가 뭐라고 생각하면 hx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가 지금 무슨 꼴이냐면 hx 마이너스 ht 꼴이에요. 이렇게 보면 좀 보이니? 이건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자, hx가 몇 차 함수야? 4차 함수예요. 어차피 4차 함수에 x를 빼도 4차 함수야. 그럼 내가 4차 함수에다가 똑같은 놈을 그대로 뺄 건데 이건 x 좌표값이 t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해석해보자. 4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 오케이? 자, 내가 t의 위치를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것도 사실은 뭐 선생님 포커스에서 워낙 많이 했던 주제라서. 자, ht가 뭐예요? 요거죠. 뭐다? 마치 x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의 위치는 ht가 맞아요. 이게 ht야. y는 ht야.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함수라 이 y는 ht를 내가 뺄 거야. 뺀 함수야.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 요 모양이 그대로 x축이 된다고요. 즉 hx-ht라는 요 함수는 여기가 x축인 이런 함수다. 즉 t의 값에 따라서 x축이 결정되는 함수가 됩니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fx 빼기 x 얘를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면 이 문제는 되게 복잡할 수밖에 없어. 그냥 뭐라고 생각하자? 4차 함수라고 생각하자. 자, 그럼 이 문제의 의도가 뭐야? 자, gx는 0. g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뭐라고 하지? ht라고 하지. 당연하지. t의 값에 따라서 우리는 x축이 결정될 거고 그럼 여기 입장에서는 gx가 몇 개야?
4개 돼요. 그쵸? HT가 얼마다? 4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조건 가를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거 보이니 이거? 자, 보이긴 하네요. 자, 이거 뭐야? HT, T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는데 HT랑 H-1을 내가 뺄 거래. 근데 얘가 0이 아니죠. 0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 T가 마이너스 1에서 얘도 마찬가지야. T가 1에서 무엇을 갖는다? 경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만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아, 경계가 되는 포인트가 있겠구나. 근데 그게 뭐다? 마이너스 1과 1이 되겠구나. 그리고 좌극한과 우극한의 함수값은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좌극한, 우극한의 값은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자, 얘가 둘을 뺐을 때 2가 나와야 된다는 건 극한값의 교점의 개수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여러분들 이런 점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마이너스 1에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봐. 그럼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자, 그러면 x축이 이렇게 그어지는 거야. 교점의 개수는 몇 개로 똑같아요? 하나, 둘, 셋, 넷, 4개로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4가 될 거예요. 근데 h-1 해봐. 딱 마이너스 1의 위치가 여기라면 이게 x축이 된다고요. 하나, 둘, 셋, 넷. 아까 똑같이 4개라고요. 그 0이 되겠지, 2가 아니라. 이해됩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말하는 경계라는 거는 이런 일반적인 점이 아니라 특수한 점이 될 수밖에 없더라.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여기 위치, 아주 특수한 위치다. 그렇죠?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게요. 해석해 볼 거야. 자, 마이너스 1의 좌극한,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 그럼 여기에서 x축은 이렇게 그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HT가 얼마야? 4개죠. 자, 그러면 h-1은 뭐야? h-1은 마이너스 1에서의 위치에서 x축을 긋는 거야. 몇 개? 3개예요. 그러면 그 둘을 빼면 다르긴 다르지만 2가 나오진 않습니다. 1이 나와요. 그러니까 난 2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함수가 어떤 모양이 돼야 될까? 이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해주면 되겠다. 끝났어요. 왜? 그럼 결국 4 빼기 2 형태가 돼야 되니까 자, 이렇게 극소값이 동일한 위치를 생각해보자. 여기의 위치를 내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좌극한과 우극한은 뭐야? 이렇게 오는 겁니다. x축이 이렇게 그어지는 거예요. 몇 개? 4개. 자, 마이너스 1에서의 x축이 요거잖아. 그쵸? 몇 개? 2개. 이해됩니까? 그럼 4 빼기 2니까 정확히 이 조건을 만족하죠. 그런데 1도 똑같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1과 1이 아예 똑같습니다. 그럼 1의 위치는 어디야? 여기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됩니까? 끝난 거 아니야? 왜? 내가 지금 한 게 뭐예요? fx에다가 누구를? x라는 놈을 fx-x를 내가 지금 무슨 함수? hx라고 지금 생각을 한 거잖아. 그쵸? 이 4차 함수가 어떤 요런 거에 마이너스 1과 1의 위치가 정확히 똑같다는 얘기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차의 개수는 모르니까 내가 k라고 잡을게요.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얘의 y좌표 알아? 몰라? 몰라요. m 플러스 m. 선생님 아까 이거 x축이라면서요? 아니, gx 입장에서는 x축인 거죠. gx 입장에서는 내가 마이너스 1이 여기라고 했을 때 f-1을 그대로 그으면서 이 4차 함수에서 f-를 내가 빼는 거니까 그게 x축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실제로 fx라는 함수, fx-x라는 함수는 모르는 거야. 여기 y좌표가 얼마인지. 그렇죠? 그래서 m이라고 두는 게 맞아요. 자, 그럼 내가 원하는 거 fx식은 적었어요. 자, 조건 나를 봅시다. 조건 나에서 뭐가 나와 있냐면 엄청 무섭게 생겼잖아. 쫄지 마세요. 자, 이거 해석해보자.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내가 왜 fx의 식을 적으려고 하는지 알겠죠? 이제부터는 gx가 아니라 fx에 대한 얘기야. 그럼 fx를 0에서부터 알파까지 적분한 거랑 절대값 fx를 0에서부터 알파까지 적분한 게 무조건 같다는 얘기는 저 범위 내에서 fx는 무조건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야. 그럼 봐봐. 이 fx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니까 지금 fx-x 꼴이잖아. 아직 내가 원하는 건 fx야. 그럼 얘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요? fx라는 함수와 y는 x라는 함수가, 근데 얘를 m을 이렇게 넘길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그러면 뭐야? fx라는 함수와 x 플러스 m이라는 기울기가 1인 직선과의 만나는 교점이 마이너스 1과 1에서 만난다. 근데 둘이서 접한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fx라는 함수가
4참수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요.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과 어때야 돼? 마이너스 1과 1에서 접해야 되니까 4참수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의 위치가 뭐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여기의 위치가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이해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의 기울기가 1인 x 플러스 m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얘가 fx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이에 0의 위치가 있을 텐데 0에서부터 알파까지 적분한 게 항상 저 식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야. 근데 그걸 만족하도록 하는 실수 알파의 뭐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래요. 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까지 0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fx가 무조건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하지만 마이너스 1을 벗어나는 순간 음수가 되는 구간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따라서 마이너스 1의 위치가 뭐가 돼요? x축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상관이 없죠. 0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항상 양수. 근데 마이너스 1을 벗어나는 순간 음수가 되는 구간이 있으니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다. 할 수 있겠어? 오케이. 그럼 0의 위치는 대강 여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y축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우리는 뭐 얻어낼 수 있다? 아, f-1이 뭐다? 0이다.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그대로 대입하면 0. 여기다 요거는 넘길게요. 얘는 0이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m. 이렇게 잡히겠네요. m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오케이. 우리 뭐만 찾으면 끝나? k만 찾으면 끝나요. 자, 마지막. 다 봅시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들아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하지만 그냥 뭐야 적분해서 미분한 거야. 그럼 뭐야 이거 그냥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fx 마이너스 kx 이거죠. 자, 이거 해석해보자. fx란 4차함수가 있대요. 자, y는 kx가 뭐예요?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k인 직선이야. 그럼 얘의 관계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된대. 즉 kx가 항상 이 fx보다 아래에 있거나 접해야 돼요. 그럼 k의 최대값이야. 그 k 최대값이 뭐래? f 프라임 루트 2랑 똑같대요. 자, k의 최대값. 자,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k인 직선을 이렇게 내가 그을 거야. 근데 최대가 된다면 기울기가 가장 급해져야 될 거 아니야. 그쵸? 4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4차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보다 아래에 있거나 접해야 돼요. 가장 올라간다는 게 뭐야? 이렇게 접할 때겠죠. 그때가 k의 최대라는 건 알 수 있어. k가 y는 kx니까 기울기가 지금 뭐란 얘기예요? k란 얘기예요. 근데 그때가 얼마다? f 프라임 루트 2래요. 아, 그러니까 f 프라임 루트 2라는 건 여기 위치가 뭐다? 루트 2란 얘기죠. 왜? 그래야지 f 프라임 루트 2가 요 기울기가 될 거니까. 여기서 접하니까. 아, 그러면 끝났네요. 우리 뭐만 계산하면 돼? 이제 식만 적으면 돼요. 자, 여기에서의 함수값 그리고 여기의 원점 그거의 평균 변화율이 누구랑 똑같다? f 프라임 루트 2랑 똑같다 라고 식 적어주면 되겠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 마무리 계산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여기다 기울기에 대한 얘기 해볼게요. 자, 루트 2분의 함수값 적어보자. 루트 2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f라는 함수에다가. 자, 아까 f라는 함수가 여기다 다시 이쁘게 적어볼게요. k는 아직 몰라.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그쵸? 자, 그 다음 플러스 x 플러스 m인데 아까 m이 1이었으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자, 이 함수에서 내가 뭘 대입할 거야? 루트 2를 대입할 거야. 선생님 계산 복잡하겠네요? 아니, 얘네 둘 루트 2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 그냥 1이잖아. 그쵸? 그걸 제곱하는 거니까 그냥 1이죠. k 더하기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잡아줄 수 있어요. 자, 그게 누구랑 똑같다? 루트 2에서의 기울기. 도함수를 구해야 되겠네요. 그럼 f 프라임 x를 여러분들이 구해주면 되겠죠. 자, 한번 간단하게만 생각해보자. 자, 얘를 미분할 거야. 그러면 이 k에 x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럼 루트 2 플러스 1의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 루트 2 플러스 1 하나랑 루트 2 마이너스 1 하나는 곱하면 1이잖아. 그러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만 하나 남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 미분하면 이 k에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이야. 루트 2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이 하나가 1이니까 루트 2 플러스 1만 남죠.
여기다가 얘 미분한 거 1. 이렇게. f 프라임 루트 1을 그냥 바로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얘 계산해보자. 얼마야? 2 루트 2k 2개, 4 루트 2k 마이너스 2k 플러스 2k 사라지고요. 플러스 1 요렇게. 자, 내가 루트 2 곱해볼게요. 얼마야? k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1은 루트 2 곱하면 8k 더하기 루트 2. 자, k는 얼마? 7분의 1. 다 했네요. 뭐만 하면 돼? 계산만 이제 하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얼마야? f 6의 값을 구하는 게 나의 목적이다. 그쵸? 자, 그럼 나는 6만 대입해 볼게요. f6 얼마? 자, 7분의 1 곱하기 7의 제곱 7. 5, 25 더하기 7.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얼마? 175에다가 7 더하는 거니까 182 이렇게 되겠다. 답은 얼마? 182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 자, 이해됩니까? 자, 우리 이렇게 해서 1번부터 22번까지 수원수특 공통과목을 전부 다 지금 전문항을 다 살펴봤는데 물론 이제 21번 빼자. 22번 그리고 15번, 14번 늘 항상 어렵던 부분들은 늘 어려웠어. 다만 앞에 있는 준킬러 문제들의 난도는 확 낮아졌다. 그래서 적절하게 낮아진 건 맞고요. 적절하게 쉬웠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확 엄청 쉽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적절하게 쉽고 여러분들 점수대가 수원수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였는데 불구하고 얘가 살짝 지금 한풀 꺾인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9월엔 또 어떤 식으로 방향이 바뀔지는 더 어려워질지 더 쉬워질지 모르겠지만 아마 더 쉬워지겠지. 라는 생각이 이제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마 더 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잘 정리해 보시고요.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못 풀 만한 문제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도 꼭 해보시고 해석 제대로 해보시고 내가 여기서 어떤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어떤 부분을 몰라서 문제를 못 풀었는지 꼭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좋은 문제들 많았어요. 그래서 꼭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공통과목 촬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선택과목도 계속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선택과목에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